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100억을 만들자 미주백입니다. 오늘은 25년 11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미주백 11월 월 결산을 하고자 합니다. 계좌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달 11월은 TQQQ 수량 448주 증가한 15,056주이고요. 액면 분할했기 때문에 전 기준으로는 224주 증가했고 원금은 100만원 증가한 5억 4천, 총 평가액은 934만원 감소한 12억 9,200만원입니다. 11월 증시는 초반에는 엄청 하락했으나 갈수록 회복해서 결국은 약간의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어제 증시는 약간이지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61% 상승, 나스닥 0.65% 상승, S&P 0.54% 상승 마감했습니다. 먼저 한 달 동안의 S&P 맵을 보시면 이 한 달 동안 엄청난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AI를 이끌고 있는 대장주 엔비디아가 무려 14.51% 하락, 마이크로소프트 9.15% 하락, 오라클 팔란티어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메타도 13.8% 하락했고요. 반면에 구글이 16.61%라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 애플도 3.39% 상승, 브로드컴 4.4% 상승. 현재 시가총액은 여전히 엔비디아가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애플이 바짝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 마이크로소프트와 4위 알파벳이 현재 비슷한 상황인데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 2주 전만 하더라도 가능성이 희박했었는데 최근 연준 인사들의 발언과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발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발언, 그래서 시장이 환호를 하면서 11월 급락한 증시를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 86.9%입니다. 이번 주 나왔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시면 9월달 피크를 달렸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고요. 최근 발표에 의하면 예측치보다 낮은 21만 6천 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전보다는 약간 상승했습니다. 즉 예상보다는 실업은 양호하지만 재고용 측면에 있어서는 지연 중이다 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채권시장의 중요 지표인 10년물 채권금리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데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당연히 금리 인하 영향이겠죠. 1개월 동안 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다우가 0.021% 상승, 나스닥 1.9% 하락, S&P 0.61% 하락, 국내 코스피 3.79% 하락 마감했습니다. CNN에서 발표한 공포지수 현재 24로서 극도의 공포 단계인데 하지만 지난주 12보다는 훨씬 많이 상승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공포 단계나 중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가도 마찬가지로 최근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럴당 58.48달러인데 올 6월 피크를 찍고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아마도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며 또한 세계 경제 성장이 현재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반면에 국내 환율은 급등 중입니다. 최근 고점 1480원을 찍었었는데 이 1개월 동안만 보더라도 2.95% 상승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TQQQ는 8.32% 하락했고요. 꽤 큽니다. 다시 한번 미주백 계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간 나스닥의 하락으로 원금은 100만원 늘어난 5억 4천, 수익은 6억 5천, 총 평가액은 934만원 하락한 12억 9,293만원입니다. 차트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량은 거의 비슷하고요. 수익률 수익금 최근 감소했고 전반적으로 올해 4월 바닥을 찍고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월 결산이니만큼 연금저축 IRP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저의 연금저축 IRP고요.
이것은 와이프 연금저축 IRP입니다. 연금저축 IRP 올해 3년차이고요. 원금은 5,400, 수익금은 2,287만원, 총 평가액은 7,687만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미주백 가족 여러분, 이번 11월 어려운 한 달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다음 주면 이제는 12월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하고 올해 잘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증시 하락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스템 잘 되어 있으니 계획한 대로 매수 매도하시면 됩니다. 다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돌아오는 12월에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주백이었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 그는 역사상 최악의 시장 붕괴를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그리고 그 경험에서 얻은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주식시장이 하루 만에 이만큼이나 폭락한 거예요.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1987년 블랙 먼데이라고 불리는 날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는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그의 시설으로 그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극적이었던 바로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죠.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 시장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5년 동안 정말 뜨겁게 달아올랐거든요. 그런데 그 끝은 희열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게 공포로 바뀌어버렸죠.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폭풍우에 휩싸였을 때 세계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하던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는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게 참 믿기 어려운 일인데요. 월스트리트가 그야말로 무너져 내리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피터 린치는 아일랜드에서 한가롭게 골프를 치면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답니다. 정말 폭풍전의 고요 그 자체였죠. 하지만 위기는 휴가라고 봐주지 않죠. 린치는 결국 골프장에서부터 공황에 빠진 투자자들의 돈을 빼달라는 요청에 대응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정신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있어요. 이런 극심한 공포 속에서도 그의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의 97%가 펀드를 지켰다는 겁니다. 패닉에 빠져서 주식을 팔아달라고 요청한 비율은 단 3%에 불과했어요. 이게 바로 투자자들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하나 보여주는데요. 린치가 운영하던 뮤추얼 펀드는 투자자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돈을 내줘야 했어요. 하지만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아예 회사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돈을 빼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버핏이 이런 패닉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린치는 이 혹독한 경험을 통해서 대체 뭘 얻었을까요? 바로 이 경험이 오늘날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4가지 불변의 원칙으로 남게 됩니다. 자, 린치가 정리한 4가지 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시장의 등락은 무시하라. 장기적으로 시장은 상승한다. 공포가 좋은 포트폴리오를 망치게 두지 마라. 그리고 시장 주기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이건 단순히 위기를 버티는 방법을 넘어서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담겨 있거든요.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죠. 첫 번째 교훈은 바로 마인드셋, 즉 마음가짐에 대한 겁니다. 매일매일 시끄럽게 오르내리는 주가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투자한 기업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그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원칙,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말. 이건 그냥 희망 섞인 말이 아닙니다. 역사가 이걸 증명하거든요. 보세요. 1987년에 그렇게 끔찍한 폭락을 겪고도 시장은 단 2년 만에 이전 구점을 회복했고요. 10년 뒤에는 무려 1만 포인트를 뚫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의 핵심은 이겁니다. 시장 폭락은요, 모든 배가 똑같이 마주하는 거대한 폭풍어 같은 거예요. 하지만 잘 만들어진 튼튼한 배, 그러니까 훌륭한 기업들은 결국 그 폭풍어를 견뎌내고 더 멀리 나아간다는 거죠. 결국엔 번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교훈은 관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시장 하락을 무슨 세상 끝나는 재앙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 표를 좀 보세요. 10% 정도 하락하는 건 2, 3년에 한 번씩은 오는 거고요. 20% 하락도 6년에 한 번꼴로 찾아오는 그냥 투자의 자연스러운 과정, 하나의 사이클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교훈들을 합쳐서 우리를 위한 투자 전략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걸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정말 간단합니다. 언제 오를지, 언제 내릴지 그 시장의 타이밍을 예측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대신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정말 훌륭한 기업을 찾아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셨으니까요. 다음 약세장이 언젠가는 반드시 올 텐데 그때 여러분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시장에 맞서시겠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